4월 달에 관세 어쩌고 저쩌고 해서 장이 좀 조심해야 된다 하는 와중에 그냥 쭉 원위치 하다시피 해서 엄청나게 저점 대비 20% 올라왔으니까 강한 장이었죠, 4월은. 이제 5월 들어서 고민스러운데 묘합니다, 지금. 좀 완전히 약간 지금 어떻게 보면 완전히 지금 주도주들이 좀 쉬는 가운데 여기밖에 지금 볼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또 새로운 시작일 수 있는데 다만 좀 단기적으로 좀 조심하자. 예. 급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그렇다고 위가 열릴 장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원화가 강세인데 예. 위안화도 강세입니다. 음. 그거 잘 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막 또 코로나 막 올라온다고 그래서 막 약간 살짝 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거만 쑥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보자. 2600포인트에 뭐 있습니까? 완못 갑니까, 이거? 여기서 보시기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좋은 건 다 나왔거든요. 사실. 좋은 건 예, 다 나왔다. 나왔는데 새로운 네. 좋은 게 나와야 되는데 그건 없어요. 그리고 영국과 협상 이제 합의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뭐가 없어요 지금. 그죠? 다른 나라에서 뭔가 합의됐다는 게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계속 군부른 떼는데 뭔가 뭐 좋은 뉴스는 지금 안 돌리고 그러니까 요즘에 관세 얘기하시는 분도 없잖아요. 쏙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한참 관세 하다가 예. 이제 감세안으로 넘어갔는데 음. 감세안도 어쨌든 통과됐고, 음. 네,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새로운 이벤트는 없고, 사실 이번 감세안도 그렇게 우리가 호재로 볼 수 있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재정 적자가 증가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도 호재는 아니고, 그래서 어제도 사실 미국장 이렇게 보니까 감세안 이제 장 시작 전에 통과됐는데, 미국 증시 오히려 빠져버리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도 호재는 아닌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제 중국이나 뭐 일본이 됐건 큰 나라 쪽에서 무역 합의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위가 열릴 만한 지금 뭔가 이벤트는 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건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한국 증시도 일단 위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지금 국내 증시는 뭐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정말 너무 답답해요, 진짜. 오늘도 빠지던데. 그러니까 삼성전자 근데 사실 이게 표현이 그렇지만 이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죽었다는 표현이 좀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아예 못 가잖아요. 예. 그렇게 사야 됩니까? 삼성전자요? 네. 아 삼성전자는 예. 오. 저는 뭐 괜찮게 봅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 이러다 보니까 다른 이제 개별 종목들 장세가 펼쳐지는 거죠. 지금 저 인적 분할이 어디였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삼바. 예, 삼바죠, 삼바. 그러면은 전자도 뭘 인적이든 물적이든 아 물적은 하면 안 돼요. 왜 그러세요? 왜 진짜 살려주세요, 소장님. 큰일 나요. 여기다 그런 지르면 안 됩니다. 네, 물적은 안 돼요. 근데 오늘 어떤 또 뉴스 보니까 삼성전자 파운드리 뭐 분할 얘기가 또 나오긴 했어요, 사실은. 이 파운드리 사업 뭐 분사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심지어 그걸 뭐 나스닥 상장설까지 뭐, 네, 돌던데. 맞아요. 근데 그건 뭐 알 수가 없는 내용이고, 뭐 예전에도 그런 얘기는 많이 있었거든요. 뭐 분할하니 많이 뭐 분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있었는데. 뭐 공식적으로 뭐 결정된 건 없었고 그 다음에 예전에 이재용 회장은 절대 또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그냥 그대로 간다고 또 언급을 했기 때문에 바이오로직상은 좀 다른 좀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좀 삼성바이오까지 했는데 삼성전자를 또 연달아 하긴 또 쉽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거의 좀 소외받는 분위기고 지금 또 관세 전쟁이나 이런 게 뭐 끝난 것도 아닌 상태에서 결국 하이닉스는 되게 또 견조하잖아요. 하이닉스는 AI 걸 타고 다니니까. 그래서 삼성전자는 결국 엔비디아 공급할 때까지 답답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개별 종목은 훨씬 지금 분위기가 좋아요. 왜 삼성전자 수급이 안 가니까. 그래서 지금 장세는 뭐 미국도 똑같지만 그냥 지수는 그냥 뭐 묶어놓은 상태에서 뭐 어떤 이벤트 나오거나 아니면 요즘에 완전 원전장인 것 같아요. 네, 원전으로 그냥 수급이 다 빨려 들어가가지고 오늘 또 아침에 트럼프가 뭐 행정명령 서명할 수 있다 이 원전 쪽에 어떤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규제 완화하겠다는 거죠 원전에. 원전에 네, 그래서 빨리 좀 원전을 지을 수 있게. 4배 늘린다면서 4배. 네. 4배를 네. 한 배, 2배, 3배. 아, 예. 4배. 예. 어디 미국 내에서만 예. 그죠 미국이죠 미국. 미국에서만? 네, 미국에서. 근데 미국 아니 시장이 뭐 크니까. 뭐 저 그거 하다면서요. 전기 엄청 필요하다며 네, 전력이. 맞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는 신재생 에너지를 되게 좀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뭐 아시겠지만 법안 통과되고 나서 하나솔루션이 박살이 났어요.
마이너스 12% 폭락했고 반면에 원전은 이제 트럼프 수혜주로 이제 그게 분위기가 좀 바뀌어가지고 IRA 그 보조금. 세 공제하는 부분을 줄인다는 게 확정이 된 겁니까? 이게 이제 법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IRA 법안에 의하면 그 뭐죠 이제 보조금 이제 생산할 때마다 태양광 제품을 생산하면 보조금을 주거든요. 근데 그게 원래 2032년까지인데 그걸 2031년까지 줄여요. 사실 그거는 뭐 1년 줄이는 거랑 크게 뭐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이번에 왜 하나솔루션이 빠졌냐면 하나솔루션 이번 1분기 실적에서 주택용 태양광 매출이 좀 많이 나왔어요. 주택용이 잘 됐어요. 근데 주택용이 왜 잘 되는지 알아보니까 마치 우리나라 그 정수기 사업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아파트에도 설치한 데는 있지만 사실은 우리 집에다 설치한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근데 미국은 이제 지붕 같은 데 설치를 하는데 자기가 직접 사서 하는 그런 방식이 있고 렌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수기처럼 그냥 구독료 내고 자기 소유는 아니에요. 근데 그게 훨씬 편하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갑자기 설치량이 급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솔루션이 그걸로 이번에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근데 거기다 지급하는 보조금이 이번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 서비스에 지급하는. 그래서 미국의 썬런이란 기업이 그런 사업을 하는데 오늘 하루 만에 주가가 35% 박살이 났어요. 하루에 35%.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솔루션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거든요. 이번 실적이 거기 잘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제 빠지고 이제 오늘도 주가가 10% 이상. 그러니까 보조금이 이제 빠지다 보니까 주가는 이제 폭락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태양광은 좀 안 좋았고 상대적으로 원전은 지금 뭐 트럼프가 오히려 규제 풀어준다고 하니까 이제 급등해버리고. 그래서 완전히 지금 사실 신재생 에너지도 최근에 분위기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결국 트럼프는 신재생을 역시나 싫어하는 게 이번에도 좀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까 그럼 미국의 가정용 지붕에다 설치하는 거 태양광 그거 직접 사서 설치하는 거 말고 정수기처럼 이제 구독하는 거죠. 구독 서비스. 월 얼마 내고. 그럼 우리 정수기 필터 갈듯이 막 해주는 거죠. 와서 이제 닦아주고. 그거는 보조금을 주는 건데 원래 주고 있어서 설치도 되게 잘 돼요. 그래서 그 수요가 갑자기 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솔루션 주가 그것 때문에 날아가 버렸어요. 사실 실적 발표하고. 야, 안 그러면 근데 보조금 안 태양광 준다고. 패널 닦는 거 그거 보통 일이 아니겠다. 띵동 태양광 코드입니다. 맞아, 그런 거죠.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정수기도 직접 자기가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게 관리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필터 뭐 오히려 돈이 더 들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되게 구독하면 편리하니까. 근데 태양광도 그런 모델이 있더라고요. 미국에 이제 구독 모델로. 그래서 그게 이제 유행을 하는데 이번에 법안에서 그 보조금 주는 걸 그걸 빼버리니까 이제 좀 타격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오케이. 와, 지금 환율은 또 오늘 1375원 60전으로 끝났는데 지금 유럽장으로 가면서 66원도 찍었네. 그래서 요즘에 그 내수주가 좋아요, 확실히. 내수주가. 오늘 그거 보셨어요? 그 안 움직이던 의류주가 급등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의류. 그 감성 코퍼레이션. 그 스노우피크. 잠깐만. 의류주. 패션. 어류가. 수산주. 그러니까 의류주가 진짜 못 갔잖아요. 뭐 정말 뭐 아무도 관심도 없어요. 우리나라 의류 소비 계속 줄거든요. 내수가 안 좋으니까. 근데 의류는 필수 소비재는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여기 대표님이 입고 있는 옷을 내년에 입어도 돼요, 사실. 큰 문제 없습니다. 못 입어요. 못 입어요? 아니 왜? 몸이 막 불어서 이렇게 될 텐데 내년이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약간 이제 경기가 안 좋고 좀 소득이 줄면 옷은 나중 문제잖아요. 그죠? 먹는 건 먹어야 되지만. 그래서 좀 경기 안 좋으면 의류 소비 줄여버리는데 일단 이 환율이 급나가니까 거기다가 이 대선 끝나면 내수 부양하지 않을까 이런 심리 이런 게 이제 붙으니까 갑자기 내수 쪽에서 최근에 제일 좋은 게 백화점주였거든요. 백화점이나 이마트 갔다가 이제 카지노 한번 갔다가 그렇죠. 중국에서 또 온다고 하는데 그러다 오늘은 의류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내수주가 지금 환율 효과 때문에 약간 지금 이제 돌아가면서 급등하는. 또 그게 좀 나온 것 같아요. 의류 말고 또 내수주라 하면은 또 떠오를 만한 게 뭐가 있죠? 그 내수주에서 가장 요즘에 좀 제일 핫한 게 건설증권주죠. 건설증권. 네, 거기도 내수잖아요.
사실 건설, 엄밀히는. 예. 증권. 근데 왜냐면 건설도 물론 오늘광금 원전 때문에 갔잖아요. 사실 음. 현대건설이. 근데 그걸 제외하고 나서라도 원화 가치가 이렇게 오르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자산 가치가 오르거든요. 부동산한테도 사실 이게 좀 긍정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건설 경기에 대한 기대감도 좀 붙어서 그리고 관세랑 아무 상관도 또 없는 이런 업종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건설주도 최근에 좀 근데 여기에 이제 원전 이슈가 붙어버리니까 갑자기 대형 건설주가 주도주가 돼버린 거예요. 예. 지금 그런 식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통 스타일이 일단 환율 세가 좀 있는 것 같고 그쵸. 예, 거기다가 그 관세 영향 없는 업종 예. 예. 그리고 뭔가 좀 공통점이 다 안 좋았던 업종들이에요. 과거에 건설도 작년까지 얼마나 안 최악이었습니까? 좋았고. 예, 의류도 마찬가지였고. 야, 사실 이 중국 소비죠. 증권주 이것도 참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거의 안 예, 쳐다봤는데. 아예 보지도 않았던 섹터인데 그 이야. 미래에셋증권이 막 신고가 내고 미래에셋 증권이 예,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러네요. 왜냐면 야, 이제- 이거 증권 하면 이거 한번 그거 한 박수 한번 치고 가야 되네. 우리 저 민수 형이 예. 은행주 했더니만 너업 아 증권. 증권 이렇게 맞아요, 했거든요. 맞아요. 그때 아주 얼마나 멋있던지 노도 아니고 너업. 너너. 안 들립니다. 네, 그런 건 절대 싫어하고요. 아, 물 흐르듯이. 에이 한번 하고 갑시다. 내가 안 증권주 됩니다. 간다 했자. 아니, 우리 염사님도 잘 얘기해주고 그래가지고 다 투자하기로 포함되는. 아니 왜 또 빼세요 갑자기? 아, 예. 예. 근데 소장님도 이제 예전에부터 주식시장에 계셨으니까 저도 기억나는 게 옛날엔 이게 보통 그 혹시 기억나세요? 트로이카? 그 기억나시죠? 증권, 은행, 네, 건설. 맞아. 근데 공고. 그때는 그런 게 또 주도주였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들이 그거 진짜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어느 순간 관심이 없어져가지고 아니 내가 지금 현대건설 뛰고 진짜 미래에셋증권 네. 뛰고 이러길래 여기서 뭐 KB금융이나 은행 지주들만 뛰면은 맞아요. 완전, 진짜 옛날 네, 그 트로이카. 트로이카 시대로 가나 네. 싶은 생각도 들고 맞아요. 돌도 옷도 그렇잖아요. 네. 넥타이도 그렇고 그죠. 이게 보면 넥타이가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맞아요. 바지도 길어졌다가 좁아졌다가 이거 허벅지 통도 널널했다가 꽉 조였다가 결국 돌고 돌아서 가거든. 맞아요, 또. 맞아요. 돌긴 돌아요. 근데 진짜 그런 옛날에 좀 인기 있던 섹터들이 다시 좀 뭔가 돌아온. 사실 원전도 그렇잖아요. 그러네. 원전도 지금 예. 얼마만입니까? 이거 맞아요. 10몇 년 맞아요, 만에 맞아요, 조선도 맞아요. 그렇고. 그러네요. 그죠? 지금 어. 스타일이 뭔가 신경제가 아니고 어. 국영제인데 정말 오랜만에 사이클들이 다 돌아와요. 뭐 우리 짜잘실이 뭐 AI라고 뭐 찾아보기 뭐 잘 없어요. 예, 우리 한국에는 AI 이런 게 좀 반도체는 좀 없다 보니까 그래서 또 AI랑 같이 한 게 AI 그냥 뭐 조류독감 약이나 만드는 회사 없나? 그 AI요? 에이비언 인플루엔자 아, 야, AI. 그렇게 복잡하게 나가시면 안 됩니다. 드립은 단순해야 됩니다. 영어로 드립은 마치 꼬아가면 안 됩니다. 단순 강렬하게 들었을 때 와 이렇게 이것도 씨 모처럼 오늘 AI 드립 한번 치려고 그 조류독감 AI A가 뭐지 했었네 지금 검색해보고 와서 한번 잘난 척하면 했는데 그걸 그렇게 못 참고 또 지적질을 하고. 제가 진행하는 거 아닙니다. 자 갑시다 예, 갑시다. 예, 예. 그러면 우리 여미사님 너무 초반에 이거 아우 비싸게 하드캐리 하셨다. 자 위클리 리포트. 그 가기 전에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네. 우리도 원화가 강세인데 예. 위안화도 강세입니다. 아, 위안화도 그거를- 강세다. 그러니까 아시아가 다 강하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거 잘 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막 또 코로나 막 올라온다고 그래서 막 약간 살짝 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거만 쑥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까지. 예, 거기까지. 아니요 못 알아들었는데요. 뭔 말이죠? 아 왜 이번 주에 한참 왜 또 코로나 다시 유행한다 글쎄, 하면서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예. 약간 좀 중화권에 코로나가 유행한다. 예. 그래서 예. 그것 때문에 약간 좀 주춤 했는데 주춤주춤. 예, 이게 그냥 뭐 더 확산 안 되고 그냥 조용하게 넘어갔는데 작년에도 그랬어요. 작년 이맘때도 똑같았습니다. 코로나 유행한다 그러면서 왜 진단키트 이런 거막 맞아요, 맞아요. 저점 했던 거막 50%막 쫙 올라오고 있거든요. 예. 더 확산 안 되고 그냥 잠잠해 버리면 쭉 꺾이고 그러면 다시 이제 나오셔야죠 그분들. 네. 가자, 가자 재팬, 가자 코리아 뭐 이러면서 예,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될까? 거기다 위안화까지 강세입니다. 예.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돈 쓰러 나오시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다. 예. 그러면 그것도 이제 그러면 또 국내에 또 이제 명동이나 어디나 가면 또 이제 갑자기 이라샤이 이거 일로
그렇지 팔만 맞지 뭐 그지 그게 나오는 게겠지. 맨날 오신 분한테 밥 먹었습니까 이거 아닐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예 알겠어요. 예. 뭐 힌트 좋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는 거죠? 갈까요? 네 가시죠. 예, 위클리 리포트. 네, 대선 토론에도 이길 위클리 리포트. 예. 일단 보시게 되면요. 지금 이제 한 방향으로 이제 비슷하게 회복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중화권이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코스피나 가는데 여기서 코스닥이 못 쫓아갑니다. 툭 쳐져가지고요. 네. 코스닥에서 이제 못 가는 상위 시가총액 상위 쪽에서 이제 쭉 보게 되면은 그놈의 2차 전지 2차 전지가 발목 잡고 2차 있고 전지 정말. 예. 바이오는 바이오도 못 갑니다. 못 가고. 그러면 우리 여미사님 2차 전지 우리 여미사님 정말 친한 친구 중에서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나 2차 전지 사실은 말이야 마이너스 60%야.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할까? 지금이라도 팔까?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미사님? 저는 그래요. 뭐 방송에도 그런 이제 질문들 많이 오니까 예. 그냥 뭐 사실은 제가 그 안 좋으면 파는 게 맞죠 어떻게 보면. 예. 근데 그렇게 조언을 해드려도 파실 분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친한 친구인데요. 그래도 네, 친한 친구여도 마찬가지. 친한 그럼 그 대신 돈 마이너스 빌려줘. 60이면 마이너스 60이면요 기본적으로 네. 이미 매도는 끝난 거예요. 매도 방법이 끝냈다. 없어요. 네.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제가 생각하는 2차 전지는 언젠간 부활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예, 오늘도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결국 언젠간 미국 전기차 시장은 열리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이제 이번에 나온 법안들도 보면은 결국 중국은 아예 오지 말라는 얘기가 명확하고 소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국 2차 전지가 그러면 언젠가 회복이 될 텐데 거기서 제일 좋아질 게 뭐가 있나. 그걸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지금 2차 전지 갖고 있는 거 있으면 손절을 일단 하고 어쨌든 2차 전지니까 예. 그러니까 하기 좀 쉽진 않더라도 같은 2차 전지의 승부를 한번 봐라. 2차 전지 안에서. 예, 안에서 예. 다른 걸 또 교체하기도 쉽죠. 그렇다고 뭐 지금 와서 뭐 원전주 쫓아가라 이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 저는 이제 응급제 기업으로. 응급제. 왜냐하면 예. 그 미국에서 중국산 응급제 관세 최대 950%까지 때리겠대요. 700 얼마에서 올랐습니까? 또? 950%까지. 와, 그러니까 두 올랐네요. 개잖아요. 네. 이 관세가 두 종류로 있기 때문에 그게 네. 11월에 아마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오늘 좀 보고서도 나왔는데 포스코 퓨처엠이 응급제 세계 10일이에요. 네. 근데 그 앞에 10위까지가 다 중국 중국, 회사들이에요. 예. 일렬로 다 중국 회사 거예요. 네. 근데 포스코 퓨처엠은 이미 다 원재료부터 다 모든 걸 지금 해놨기 때문에 이제 중국 걸 대체만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아직은 미국이 안 열린 거예요. 이게 전기차 시장이. 그래서 언젠가는 미국 시장이 열릴 거고 그러면은 저는 만약에 이제 2차 전지가 한번 불을 뿜으면 여기 응급제 쪽이 좀 가장 좀 큰 성과 내지 않겠냐. 그래서 그 실리콘 응급제 만드는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기왕이면 차라리 2차 전지 물려 있으면 그렇게 좀 생각을 해서 그 안에서 한번 교체해 보면 어떠냐. 그렇게 좀 말씀드리는데 근데 아마 대부분은 교체도 좀 쉽게는 못 하실 것 같아요. 너무 손실이 커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네. 민수야. 네. 내가 저 솔직히 이제 와서 얘기하는데 나 2차 전지 물렸거든. 지금 마이너스. 아우 정말요? 그래서 한 반토막인데 네. 지금이라도 팔아? 어떻게? 죄송한데 누구세요? 바로 선절. 네. 바로 선절. 예. 왜냐면 그 다음이 뻔하거든요. 그러면 할 텐데 자, 내가 그러면 올라올 때까지만 좀 한 장만 빌려줘라. 이거 나오거든요. 바로. 아. 예. 그래서 손절을. 그래서 그렇지. 보통 이제 그렇게 물었을 때 야 승관아 너는 그래도 전문가 아니냐 좀 얘기해줘라 했을 때는 야 이때까지 참았는데 버텨봐 이 소리가 제일 먼저 듣고 싶었을 거고. 맞아요. 그쵸, 그쵸. 네, 야, 대부분 그래요. 손절하고 다른 거 더 그거 하에 했으면은 민수 형 말이 맞겠네. 야 그래서 그런데 그래서 거기서부터 바로 이제 일단 셔터 때. 제가 친구가 없어요. 잠깐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쪽인 것 같고. 친구 나밖에 없지. 예. 솔직하게 빌려드릴게요. 예. 빌려드릴게요. 예. 네. 갑시다. 근데 이번에 2차 전지가 좀 빠진 거 중에 하나가 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CATL이 상장한 거. 네. 홍콩에 상장해 버린 거예요. 근데 홍콩에 상장하면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계 펀드에서 아마 우리나라 2차 전지 팔아버리고 CATL로 옮겨가는 수요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그 상장하고 나서 주가 지금 2차 전지 더 빠져버리더라고요. 네. 아마 수급 이슈까지 붙어서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안 좋게 흘러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코스닥에 그게 하나가 있고 바이오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연미사님은 두 번째 친한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네. 최근에 바이오 좀 된다고 해서 샀는데 이거는 좀 그래도 폭이 그렇게 많이 안 빠졌으니까 한 25% 마이너스다. 네. 뭐 어떻게 조언하시겠습니까? 물타라? 더 사라 그러죠. 요. 바이오는 저는 바이오는 된다. 가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어요. 오. 다만 예. 바이오가 종목이 너무 많잖아요. 예. 임상 실패하는 기업도 나올 수도 근데 있기 사실 때문에. 신라젠입니다. 사실 신라젠이야 이런 건데. 근데 어쨌든 바이오 산업 전체로 보면 예. 그게 어떤 기업인지는 뭐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저는 추가 매수해야 된다. 나 삼천당인데. 뭐 삼성당이든 뭐 어떻게 됐건 간에 저는 바이오 전체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럼 또 상에 다만 3천만 땡겨주고. 옥석은 예. 좀 가릴 필요는 있지만 옥석 가릴 필요 저도 있다. 뭐 바이오 다 아는 모든 기업을 다 아는 건지는 못하니까 예. 근데 저는 이제 이번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인적 분할을 했잖아요. 네. 결국 굉장히 큰 이벤트 맞거든요, 사실은. 예. 결국 이거 저는 이제 이재용 회장의 그 의지가 보여졌다고 생각해요. 어떤 승부를 의지요?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의지? 바이오에서 바이오에서 완전히 승부 보겠다. 지금 반도체가 잘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삼성바이오는 지금 세계 1등으로 키워놨거든요. 그렇죠. 그 위탁 생산에서. 근데 이게 더 커지려면 고객과 이해상충 관계가 좀 걸려 있어요. 그쵸. 삼성바이오 에피스도 되게 잘해요. 돈도 잘 버는데 여기 바이오시밀러가 지금 하잖아요. 바이오시밀러 사실 복제약이잖아요. 예. 저기 고객사가 신약 개발 회사죠. 삼성바이오의 고객사죠. 음. 여기서 바이오 에피스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자기랑 자기 제살 깎아먹는 회사가 하나 여기 있는 거예요. 그쵸. 왜냐면 내가 신약이 이제 만료가 되면 복제약이 나오죠. 그러면 내 목을 겨누는 거예요. 바이오시밀러가 탁 나오는 순간. 근데 나는 삼성바이오에 지금 위탁 생산을 맡기고 있는데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쵸. 이게 그 이해상충에 걸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이제 신약 개발까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완전 경쟁사가 돼요. 근데 경쟁사가 자회사로 있는데 여기다 위탁 생산 맡기기가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찝찝하다. 그래서 찝찝해. 인적 분할, 인적 분할 이번 목표는 그거예요. 뭐 여러 막 지배구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 그건 아니고 명확합니다. 그러면 이거에 주주 입장에서 큰 피해 없는 거죠. 인적 분할은 사실은 둘 다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제일 문제는 중간지 주사를 만들다 보니까 밑에 바이오에피스가 밑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도 상장하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또 불편한 이슈예요. 근데 거기에 공시에는 나와 있어요. 5년 안에는 절대 상장 안 한다. 이렇게 또 해놨는데 근데 5년 후에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나스닥 상장이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어쨌든 이제 인적 분할을 했기 때문에 그 이해상충 관계 문제를 해결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더 키우겠다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가 바이오에피스 영업이익률이 한 20%대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40% 가까이 되거든요. 이익률이 차이 나죠. 예. 둘이 합치면 이익률이 떨어지죠. 당연히 그러죠. 섞이니까. 근데 떨어지면요 바이오로직스 이익률은 이제 더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오로직스 굉장히 이제 세계 1등으로 완전히 TSMC처럼 키워버리려고 저는 그런 승부를 지금 본 것 같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그 발표 이후에 주가 흐름은요? 그 전날 폭등했다가 폭등했다가 인적 분할 루머 다 내려갔습니다. 터져가지고 루머가 터져서 네, 루머 폭등을 그러니까 했다가 나오기 전날 10% 올랐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떴어요. 그러다 이제 이틀간 지금 빠져버렸죠. 그 원위치입니까? 더 빠졌습니까? 거의 다 왔습니다. 네, 다시 다 거의 내려왔어요. 다 왔어요.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한번 쫙 올랐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셀온 나온 것 같아요. 그럼 다시 제자리니까 사도 됩니까? 쌈바는? 저는 삼바 좋게 봐요. 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 삼바 100조 넘을 것 같다고. 시초. 100조. 수환? 그리고 넘어가기를 왜 바라냐면 아니 웃어주면 안 된다니까. 저 정도 드립에 자꾸 웃어주면은 버릇 나빠져요. 여기서 매주 모셔야겠습니다. 받아주셔야지 이렇게 받아주셔야지. 그래. 이- 아 그래요. 그 금요일에 재미가 예. 근데 어쨌든 바이오 기업 중에 100조짜리 하나 탄생이야. 우리나라 증시 전반으로 되게 좋거든요. 바이오 기업에서 100조 나왔다. 그럼 되게 산업이 단단해지는 게 하나 또 생긴 거예요. 2차 전지도 한 번 있었고 반도체 밑에 2차 전지 바이오 삼각편대인데 여기서 바이오가 레벨업 해주면 한국 증시 자체가 레벨업 되거든요. 그 역할은 사실 삼성 바이오밖에 없어요. 지금 시총 규모는. 그래서 저는 100조 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뭐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야 재밌다. 오늘 우리 저기 염이사님은 김민수 대표하고 같이 이제 두 사람이 나와서 2부를 가니까 한번 날로 먹어보겠다고 자료도 오시고 왔는데 지금 보니 더 노련한 민수 형이 위클리 리포터 뚜껑을 열어놓고
자기가 진행 다 하면서 아, 그래요? 계속 지금 여기서 한테 맞아요. 질문도 계속 질문하고 던지면서 막. 자기가 날로 먹으려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자유로운 대화 주제를 통해서 커져가는 우리의 상식. 예. 그 게스트가 김민수 염성환쯤 되니까 내가 날로 무야겠다. 가세요. 이러면 또 안 되죠. 예. 아, 근데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까 CMO 얘기 잠깐 하셨는데 바이오 쪽의 특성은 일단 하나 몰고 오잖아요. 그 이제 연자라는 거 쭉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같이 들어오는데 삼바가 다 해결 못할 게 있어요. 예. 거기 이제 곁다리로 들어온 것 중에 그러니까 자세한 거는 뭐 보다 보니까 되게 어려운 내용이 있긴 한데 그게 특화된 쪽으로 또 CMO가 확 커집니다. CMO가. 예. 그래서 아마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100조짜리 회사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 나머지 회사들도 분명히 레벨업 되겠죠. 레벨업 됩니다. 맞아요. 예. 그런 그러니까 이걸 낙수효과 비슷하게라도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또 이 CMO 쪽에서 좀 약간 지금은 작지만 거기도 막 이제 캐파 키워가는 쪽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CMO도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안보랑 엮여 있어요. 맞습니다. 예. 미국이 중국이 CMO 진짜 잘하거든요. 중국이 잘해요. 근데 아직 법은 통과 안 됐는데 작년에 통과될 뻔했다가 생물보안법이라고 중국 기업하고 이제 미국 기업 간에 거래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위탁 생산 맡기지 말라 중국에. 그러면 그 중국에 못 맡기면 이제 남은 국가는 인도, 일본, 한국 정도예요. 이 세 나라가 경쟁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중국 파일을 가져오는 것만 해도 큰 거잖아요. 미국 기업들이 중국 기업과 진짜 거래 많이 하거든요. 이 시장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위탁 생산 시장은 더 커져 버리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제대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시설 갖추고 있는 나라가 몇 개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유명해진 게 옛날에 코로나 때 터졌을 때 긴급하게 삼성바이오도 백신 만들어준 걸로 제 기억이 나거든요, 당시에. 맞습니다.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있었고 진짜 위탁 생산만큼은 한국이 어디가 화이자나 모더나 거를 네, 만들어줬다고요? 이게 왜냐면 이제 공장이 부족하니까 한국에서도 위탁 생산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은 되게 경쟁력 있는 위탁 생산 시설들이 많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중국 견제 들어가는 순간 또 한 번 저는 그 이슈가 좀 생길 거라고 보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삼성바이오 100조 좀 갈 거라고 기대하는 게 사실 좀 그런 이유도 좀 붙어 있어요. 지금 얼마인데요? 지금 아마 최근에 거의 80조까지 아마 80조? 네. 네. 근데 왜 송도는 땅값 부동산 이렇게 떨어져요? 아 이거 여기다 물어보자. 왜 저한테 물어봐? 그거를. 100조 가면은 송도도 올라갈까요? 아 이건 소장님한테 여쭤봐야죠. 놓으시면 안 되니까. 갑자기 왜? 자 명쾌한 답을 한번 해주십시오. 뭐. 삼바가 송도의 공장 5공장까지 쫙 벌려놨다. 거기 셀트리온도 있다. 그러면 그거 보고 송도 부동산도 올라갈까요? 그거하고 성도 부동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러게요. 넘어가겠습니다. 놓으실까봐 그냥 훅 들어가 봤습니다. 넣을까봐. 예, 긴장하셔야 됩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지금 쪽 이런 식으로 해서 살살해서 오늘 위클리 리포트 안 하고 집에 가려고 하는 거지. 갑시다. 2페이지 넘어갑시다. 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예. 30분 걸리네요. 예. 미국 증시 기술적 분석인데요. 그냥 재미로 보세요. 재미로? 네. 선에 걸리네. 저점끼리 연결한 선에. 네, 이렇게 가게 되면 S&P 네, 500 네. 일단 지난번 6천 못 갑니다 지금요. 네, 당장 못 가고 이 정도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또 나온 얘기는 금리가 어쩌고 저쩌고 게다가 또 밸류가 이제 선행 PR로 22배 이 정도까지 얘기 나온 거 보다 보니까 20배 이상은 무리 아니야?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좀 당장 아까 영사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뭐 터지지 않는 이상 밸류 확장 못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 연두색 동글베이 쳐놓은 게 그날 그거 아니야. 145%에서 30%로 낮춘 그렇습니다. 날 아니야. 예. 관세율. 거기에. 중국에다가. 예. 그러면 갭은 또 채워야 맛인데. 그래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이게 그냥 편하게 가게 둘까라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요즘 보다 보니까 일단은 미국에서 그래도 그동안에 여기서 다 털린 기관이 올라오면서 이제 열심히 꾸역꾸역 사고 있더라고요. 기관들이. 예. 그래서 그거를 메꿔주는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메꾸면 이제 바로 탁 돌리지 않을까 뭐 이런 쪽으로 나오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변동성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예. 왜 요즘 시장이 못 가느냐. 딱 예. 하나 이유가 딱 하나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예요? 월요일날 휴장입니다, 미국이. 월요일날 휴장. 예. 또 현충일인가? 예. Memorial Days. 그때는 메모리얼이 아니고 굳이 아메리칸 잉글리시를 하자면 미모리얼, 메모리. 액센트 걸 때는 메모리. 그러나 이음절의 액센트 갈 때는 메모리얼이 아니고 미모리얼 데이.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자기 고등학교로 돌아간 것 같은데 지금 고등학교. 발음 제대로 못하면 때리실 것 같아요 지금요. 네. 아빠 뭐 하시냐고 이거 하면서. 예. 뭐 명사에는 보물 고추집이 있다 뭐 이러면서 배운 영어인데 뭐 할 말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성문 갑시다. 기본 영어 37페이지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요거 맺고 가나 뭐 그런 거 봐야 될 것 같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일단 필반. 필반. 지난주에 딱 보고 여기까지 딱 정 맞았는데 바로 갈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좀 저희가 살짝 얘기를 했었죠. 예. 못 가네요. 못 그러네. 가고 빠져버립니다. 그러네. 그러면은 또 똑같이 이 갭이 나와 있는데 그 갭까지 안쪽까지 살짝 조정받을 것이냐고 봤더니 다음 주 수요일 날인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네요. 엔비디아. 네. 그 전까지 만약에 요 밑으로 이렇게 좀 주춤하게 되면은 실적 때 뭔가 좀 변화가 좀 들어오냐 마냐 요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엔비디아 말란 김에 젠슨왕이 너무 개기는 거 아니에요? 여미사님 어떻게 보세요? 아니 대만을 갖다 AI 생태계에 이걸로 만들겠다며. 사옥 짓고 어? 사업도 지사도 가고 뭐 공장 짓고 뭐 그렇게 하는 데다가 그 양반 혼자 그거 안 갔잖아 그때 취임식 때. 네. 오. 그러니까 계속 좀 밑보이는 짓을 하긴 해요. 그리고 어. 중국 규제 풀어달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 근데 음. 트럼프 입장에서 되게 불편하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약속은 아니 해놨는데 젠슨왕 입장에서도 기분은 안 좋을 것 같아. 뭐시 그 못하게 하니까. 뭐 예. 팔지 말라니까. 규제를 또 심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서로 좀 뭐 충돌을 하는데, 근데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옛날에도 대만을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대만 자체를 싫어하고 중화권 자체를 트럼프 대통령이 네, 싫어해요. 대만을 싫어한다. 네, 대만 자체도 별로 그렇게 그러니까 일단 중화권을 좀 묶어서 되게 좀 불편해하는 좀 시각이 있는데, 어쨌든 TSMC가 대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놓고 뭐 규제할 수도 없는 거고, 다만 중국이라는 또 명분은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이제 수출 못하게 좀 막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젠슨왕은 그 성능 낮춰가지고 수출하겠다 이렇게 또 했고, 그래서 결국 둘과는 저는 그렇게 뭐 좋은 좀 사이로 지내기 좀 어려운 상태인 것 같고, 다만 엔비디아를 대체할 회사가 없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도 자기가 AI 제국을 만들고 싶으면 별 수 없어요. 엔비디아 이번에 사우디에도 수출했고, 예. 그러니까 불편한 동거는 뭐 할 수밖에 없다. 예. 서로의 이해관계는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어쨌든 뭐 엔비디아 뭐 이런 것들이 뭐 주가에 크게 뭐 당장 악영향 준다 이건 아니지만, 예. 뭐 우리나라에서 풀기 좀 쉽진 않다. 안광채 그러지만도 안씨, 강씨, 최씨 고집 세다 하지만 그 네. 황씨도 만만치 않거든.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아예 그냥 대놓고 막 중국 가잖아요. 글쎄. 예, 가서 막 사실 트럼프 눈치 보면 못 가잖아요. 글쎄. 근데 그냥 대놓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트럼프가 나 어쩌지 못할 거다. 내가 엔비디아 수장인데 어떻게 하겠냐. 그런 또 자신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젠슨왕이 중국 사람입니까 미국 사람입니까? 갑자기 왜?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분은? 젠슨왕이 네. 나는 대만에서 태어난 미국인이다 하겠지. 아닌가? 그럼 근데 저는 그게 제일 궁금했었어요. 그러면 중국 가서는 나 중국인이다, 미국 가서는 미국인이다. 뭐 하여튼 뭐 예, 좀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실적 발표는 이번에 비용이 좀 있어서 예상만큼 못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나오는데 봐야죠. 뭐 빅테크 기업들 약간 우려했다가도 막상 나오는 거 보면 다 잘 나왔으니까. 그래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요? 한국입니다. 한국은 일단 코스피 일봉인데요. 야, 레이저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쫙 쏘고 있어요. 레이저를 관통당하고 있습니다. 요 자리에서 관통당하고 있는데, 저도 지금 매일 체크하는데 저 고점끼리 연결해서는 올라섰길래 네, 올라선 다음에 조금 주춤 하는데 밑에서 받쳐주는 이등평선도 있고 예. 저게 쿡 찌르고 빠지는 모양새가 아니라서 저렇게 살짝 조절을 하다가 결국 2620 열면은 날아가는 거 아니냐. 그쵸, 그렇게 그쵸. 한번 생각해 보는데 그렇게는 보고 있는데, 보고 있는데 근데 뭐가 그렇게 하면 오늘도 좀 신호가 좀 나왔었어야 되겠어요. 약간 좀 주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약간 주춤했다가 그래도 우리 워낙 강세하이가 이러면서 예, 가야 되는데 뭐가 없어요. 뭐가 시원한 게 안 나옵니다. 시원한 게 안 네, 나오는데. 그러니까 결국엔 뭐 지수만 본다 그러면은 저희는 뭐 그냥 반도체 쪽이고 2차 전지가 있다 보니까 거기를 또 볼 수밖에 없는데, 저거 그냥 흐물흐물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도 나머지 밑에는 똘똘한 애들 많아요. 네, 이제 현대차 위로 다 올라오려고. 아유 가엾은 현대차. 예. 다 밟고 올라오고 있어요. 동네북이 됐어요 지금요. 그래서
그 현대차 밟고 올라갔으면은 시총이 현대차 밟고 올랐으면은 불안하다며. 그걸 갖다가 그때 누가 얘기하셨지? 우리 장이수란다. 우리 한지영 위원. 죄송합니다. 유진 정권의 그 한지영 위원. 자꾸. 그러니까 키움에 맞아. 이런 잘. 회사도 바꾸고 이름도 바꿨네. 갑자기 한지영 위원이 말씀하셨어. 갑자기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큰일 납니다. 예. 그래서 일단 지금은 근데 거래가 생각보다 만약에 시총 상위 제가 알고 있는 큰 것들 안 간다고 해서 거래가 확 줄지는 않아요 지금요. 그렇다는 얘기는 밑에서도 활발하게 다른 것들이 좀 해주고 있구나 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그거마저 돌아서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는 또 변화가 나오겠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기준은 한 2,585 여기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거기 이제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또 이제 지금 이제 선택받은 게 없어요 지금요. 받은 게 없다 보니까 그나마 시총 상위에서 오늘 보니까 엔터만 살아 있더라고요. 엔터랑 뭐 비만 치료제 뭐 이런 것들 살아 있는데 코스닥이 지수 봐야 되나? 요새 진짜 코스닥은 내 지수 안 보고 사네. 그럴까봐 이제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근데 모처럼 보네요. 민수 형 덕분에. 예.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안 빠져요. 여기 또 들어가게 되면 뭔가 꾸역꾸역 고개를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지하는 거 인정. 요거 흔들리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 하나가 뭐 바이오가 됐든 2차전에 됐든 대차게 빠진다는 얘기겠죠 또. 그러니까 그건 일단 보시면서 요 정도에서 균형 맞추는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저 보니까 변동성은 나올 준비를 하고 그렇죠, 있네요. 위든 그렇죠. 아래든. 딱 뭘 기다리고 있어. 뭔가 좀 있는데. 아니 근데 오늘 예. 코스닥이 신기하네. 지금 이렇게 정권통으로 보니까 상승 종목 609, 하락 종목 1016개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지수는 거의 안 움직였잖아. 네. 어째 이럴 수가 있어요? 큰 것들이 올랐어요? 예, 그건 그냥 약간 이것도 똑같습니다. 코스닥도 위에 것들은 그냥 주춤한데 밑에 있는 애들이 그나마 조금 좀 돌아가다 보니까 약간 방어하는 정도. 근데 그래봐야 음봉입니다. 그래봐야. 예, 거기까지 보고요. 이제 이러다 이제 퇴근을 해야 되는데 아직 멀었어요. 최선을 다하세요. 일단 지수랑 예탁금 신용장고인데 일단은 예탁금이 생각보다 견조한데요. 예탁금이. 예, 그러니까 이제 요게 예탁금 늘어난 게 지금 한 56조 근처쯤 돼 있는데 이게 그럼 이렇게 여기서 쫙 올라온 게 혹시나 날바 글로벌 때문에 올라와서 그러면 이제 빠져나간 거라고 빠져나갈까 싶었는데 그렇게 또 안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게 되면 돈이 들어와 있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그 56조 때문에는 지금 최근에 비교해 본다고 하더라도 1년 사이에 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 해서 시장 힘내서 혹시나 돈 계속 들어오는지 요거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신용은 일단 둘 합치게 되면은 18조 근처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좀 올라왔죠 그래도. 근데 지난번이 18조 5천억 그 정도까지 이제 살살 올라오나 이것도 좀 보셔야 되는데, 그래도 좀 올라오는 속도 보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안정적입니다 일단. 그러네요. 네, 뭐 광분하는 그런 흐름은 아니네. 네. 그다음에 요즘 거의 섹터 종목 이런 게 그냥 팍팍 튀니까 그런 쪽에서 그냥 크게 뭐 신용을 또 쓸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지 않나 싶긴 합니다. 이번 주 또 업종별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외국인들은 놀았네요. 그냥 외국인은 놀았다. 4천억 팔고 코스닥 한 470억 팔았으면은 그냥 뭐 거의 뭐 아무것도 안 한 거죠. 그리고 기관은 조금 열심히 팔았고요. 연기금은 코스피 팔고 코스닥을 사네요.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개인들이 이제 거의 다 받았습니다 이번 주. 그런 모습들인데 일단 동향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뭐 그냥 놀았습니다. 뭐 볼 게 없어요. 그냥 대부분 다 그냥 주춤한데 기관이 좀 열일한 쪽들이 나오는 게 일단 유통. 연기금하고 딱 손잡고 유통. 그러니까 아까 이사님 얘기하셨듯이 이쪽이 강한 거죠. 내수 쪽 관련된 쪽들이 강한 모습들이고, 전기가스, 한전 이거 비롯해서 지역난방공사가 신고가 간 거 아십니까? 지역난방공사 삼천리가 뿜더라고요. 야, 이런 게 전혀 저희가 생각도 못한 거 이런 게 좀 움직이다 보니까 거기서는 삼천리가 지금 PBR이 0.3인가 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던데, 그러면 이런 게 이제 부각을 받네요. 그리고 건설 이런 쪽들 이렇게 요거 반대로 보게 되면 개인들은 빠져나가고 있죠.
개인들 관심 없는 쪽으로 그냥 훅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모습들인 것 같고 금융 쪽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기관은 그렇게 일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런 쪽에서 이번 주 외국인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보게 되면 겹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다 동상이몽. 그러다 보니까 섹터 종목 장세라는 얘기가 이제 그대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오늘 외국인들 이번 주에 효성중공업 잡힌 거는 그냥 블록들이기 때문에 뺄게요. 이건 빼고 빼게 되면 하이닉스를 제일 많이 샀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그냥 원전 쪽을 바라보는데, 그러니까 원전 두웨이빌 현대건설 두 가지로 이제 모든 걸 해결하는 것 같고 로템 일렉트릭 그러니까 이쪽 다 방산 쪽 그리고 또 전력기기 뭐 기계 쪽들이 좀 강한 모습들이죠. 두산은 뭐 하늘 끝을 끝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강한 모습들이고 삼양식품 APR 뭐 이런 정도쯤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그래도 파마 리서치 이제는 뭐 손도 못 댈 정도까지 저 위에 가서 가는 모습들이고 그래도 에코프로 이런 거 들어오네요. 근데 뭐 어떤 뉘앙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들어오고 있고 그밖에 종목들 쪽에서 뭐 그래 눈에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반도체가 들어온다든가 바이오가 강하게 들어온다든가 LNC 바이오는 바이오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이쪽에서 스킨 부스터가 뭐가 하는데 이게 이름이 까먹었습니다. 그 혹시 아십니까, 여기사님? LNC 바이오의 그 스킨 부스터 제가 파마 리서치만 보고 있는데 이게 또 이게 인기가 막 쫙 타면서 좀 우리나라에서도 좀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이름 알았었는데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2의 파마 리서치 하여튼 그런 쪽으로 막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 같고 이거는 이런 쪽은 딴 거 없습니다. 그냥 인기 있고 트렌드 막 올라오는지 그것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것만 보셔야 될 것 같고 기관 쪽입니다. 기관은 한전, 올인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삼바, 물산 세트로 사는 것 같고요. 그밖에 금융주 좀 들어오고 이제 그쪽 생명까지도 이제 건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이고 게다가 또 하이브, JYP, SM, DOU 이런 거 쭉 사다 보니까 관심이 많구나. 이쪽 엔터 쪽 이제 분위기 몰아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밖에 그래도 리가캠, ABL, 알테오젠 될 만한 바이오든 다 관심이 높네요. 이게 연기금인가 이쪽에서 계속 또 배팅 들어오는 것 같고 덕산네오룩스는 저희가 OLED로 왔는데 지난주에 그 우이사님 이게 OLED가 아니네요. OLED가 아니라 그 뭐죠? 그 현대중공업 터보기. 펌프하는 회사죠? 네, 펌프 원전주가 됐어요. 원전주가 그렇게 돼서 올라가는데 원전 테마가 붙어버렸어요. 그거 때문에 가더라고요. 그런 것 같고 감석은 오늘 뻗었고 그 정도입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끝. 디엔드. 사요나라. 한국전력도 무섭네. 난 그때 그 얘기 한 거밖에 없는데 형이 논업 증권주 했듯이 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차트 이쁘다 소리 한 거밖에 없는데 한전은 그러고 나서 많이 왔네. 더 합니까 기술적으로? 소장님이 보셨을 때 기술적 대가님께서 안 그래도 또 지역난방공사도 언급하셔가지고 저도 이걸 갖다가 여기서 했던가 다른 채널에서 했던가 다른 채널입니다. 여기 아닙니다. 다른 채널에서 제가 그때 진짜 정권가에서 형보다도 흉터가 더 많아. 형보다도 여기 지금 맞은 총알이 더 많아가지고 우통 까면은 뭐 온통 찢어지고 총알 자국이고 이런 거 뭐 담배빵도 있고 막 이런데 선배님. 그 친구가 작년에 여름에 저 한 3명이서 옛날 이제 친구들 만나고 저녁 한 끼 먹는데요. 이 주식쟁이는 할 수 없어. 그저 안부 좀 묻더니만 그 지역 난방공사를 갖고 30분을 떠들길래 간다고. 그리고 그거 한번 언급했다가 언급하자마자 내 또 인디케이트잖아. 그 방송에서 한번 언급했더니 그때부터 뒤 빠지는 길라. 그러니까 나는 막 지역 난방공사 언급한 적 없는 척 지내왔는데 지금 보니까 그때 이후로 조정 한번 세게 받고는 진짜 날라붙네. 그러면 지금 이제 다시 해제 그랬지로 나와야죠. 해제 더 싸게 살 기회를 준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막 해제도 해제지만 한전하고 지역 난방공사는 이거 차트가 좀 무서운데 이러면 이게 더 가 보통 이러면은 의심하는데 하는데 더 가는데 그때 내 위메이드 막방 맞았을 때처럼 더 가긴 가는데 그러다가 또 이제 위메이드 꼴날까봐 이제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리인데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와 저걸 올라탄다고? 근데 기관이 사네.
올라타는 애 타고 있네요. 예. 열심히 올라타고 있네요. 예. 야, 그걸 올라타네. 네. 대안이 좀 찾아보면 많을 텐데 그래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좀 뭉텅뭉텅. 뭉텅뭉텅? 예, 혹시나 뭐 레버리지까지 뭐 이렇게 쓸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좀 더 강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아니 근데 차트 겁나기는 두산 에너빌리스도 겁나네요. 그냥 이거 올라타요? 이 무거운 주식들이 그냥 이거 올라타요 지금? 괜찮을까요? 아니죠 지금은 올라타면 안 될 것 같아요. 오, 두산에는 자신 있게 해주십시오, 왜냐면 용사님. 재료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요즘에. 그리고 건설주도 어쨌든 뭐 어찌됐건 이제 건설도 새로운 원전주가 된 건 맞는데 현대건설이 1년에 이렇게 13% 오른 날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시작일 수 있는데 다만 좀 단기적으로 좀 조심하자. 예. 좀 약간 과열된 거 아닌가. 그리고 아예 삼성전자가 죽어버리니까요. 더 쏠려버려요. 그렇죠. 지금 시장 심리 자체가 이쪽으로 되는 쪽으로. 그래서 더 약간 이제 오버하는 모습 나왔는데 지금 흥분하면 안 되죠. 지금 그럼 좀 덜 오른 뭐 한전산업, 한전 KPS 딱 앞에 한전이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거 근데 어떨까요? 예. 이번 사이클은 사실 이제 이런 사이클이죠. 왜 건설주가 이렇게 오히려 옛날에는 원전하면 한전 기술이나 이런 게 더 많이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확장성을 보는 것 같아요. 지금은 민간 기업들이 오히려 현대건설이 거기 웨스팅하우스랑 손잡았잖아요. 불가리아에 네. 손잡았고 홀텍. 홀텍이라는 예. 기업하고 이제 이번에 연말에 또 착공 들어가고 확장성이 좋아요. 근데 한전 기술하고 손은 잡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원전의 핵심 중에 하나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주 기기 하나랑 공사해주는 회사들 그렇군요. 해외에서. 근데 다른 나라는 시공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요. 원전 시공 능력 자체가 미국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쵸. 잘 못해요. 마치 우리나라가 배 지금 잘 만들어준 것처럼 그 스토리가 여기 지금 붙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굉장히 좀 뜨거운데 다만 좀 원전이 약간 지금 어떻게 보면 완전히 지금 주도주들이 좀 쉬는 가운데 여기밖에 지금 볼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시장 참가자 눈에 봤을 때 이게 제일 확실해 보니까 쏠려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단기 좀 조심하자. 이렇게 좀 저도 원전을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예.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팔아요? 네? 팔아요? 뭐 파셔도 되죠. 뭐 오. 파실 분들은. 뭐 왜냐면 지금 단기간에 두산 에너빌티가 2만 원, 2만 5천에서 지금 얼마 두배 왔죠? 났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예. 뭐 한번 이익 실현하셔도 뭐 크게 이상할 거 없죠. 예. 단 이게 중장기적으로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또 내려오면 또 기회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안에도 보니까 오늘 보니까 두산 에너비티 막 다시 주말에 또 가니까 이제 아예 싼 거 없나 이걸 찾아보더라고요 사람들이. 와, 좀 싼 거. 요즘에 수산 중공업 옛날에 이름이 바뀌었 인더스트리죠 이거. 예. 그런 것도 찾고 있고 진짜 거래 안 되던 금화 PSC. 와, 이거 하루 거래량 3,000주였습니다. 이거 오늘 거래량 열몇 배 나오면서 폭등하더라고요. 이런 거 보니까 좀 다 도는 것 같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그냥 예. 전 여기까지. 네. 아니 이제 지금 우리 지금 이제 채팅창에 아까 어느 분이셨더라? 소장님이나 오늘 나왔던 우리 강영기 파트장이나 또 강칠천이나 그렇게 하는 사이에 주가는 날아가네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눈물자국 유유를 찍어 주셨는데 글쎄요. 그동안에 이제 4월달에 관세 어쩌고 저쩌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벤트가 됐건 지표가 됐건 그걸 하는 사람들은 자꾸 그거 하다 장이 좀 조심해야 된다 하는 와중에 그냥 쭉 원위치 하다시피 해서 엄청나게 하는 저점 대비 20% 올라왔으니까 강한 장이었죠. 4월은. 이제 5월 들어서 고민스러운데 묘합니다. 지금 미국보다 더 좋았던 독일 닥스도 그렇고 유로스톡스도 그렇고 지금 한번 확인을 한번 어떻게 뭡니까 구글링으로라도 한번 해보시면은 느낌이 그거 있죠. 왜 공을 갖다가 이렇게 왜 하늘로 던졌을 때 이 궤적 샤 올라가다가 이제 다 가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되는 요게 보여가지고 찝찝해요 지금. 뭐지? 뭐 더 이상 쫄 게 뭐가 있지? 관세할 만큼 했고 뭐가 있지 싶은데 지금 그래서 아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우리 시청자분 그래요. 또 이게 이러다가
그래 맨날 빠진다도 쟤들 말 믿고 또 놓쳤다 해서 지금 들어가시는 거는 진짜 말리고 싶습니다. 며칠 더 보세요. 어차피 또 월요일날 미국장 안 열리는데 촌스럽게 메모리얼 데이가 아니고 미모리얼 데이이기 때문에 메모해야죠. 메모. 그러니까 그 소장님 말씀 잘해주신 게 너무 이렇게 막 급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그렇다고 위가 열릴 장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점 대비 20%면은 사실 4월 7일 그 무렵이 고점 대비 20%인데 거기서 파는 것도 아니지만 저점 대비 20%에서 또 못 사서 안달도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좀 지금 최근 시장 지수는 좀 조심스러워요. 지수는 개별 기업은 상관이 없어요. 개별 기업은 어차피 이거는 그냥 개별장 계속 이어질 거예요. 뭐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왜 지수는 조심스럽냐면 미국의 금리가 엄청 올랐거든요. 근데 미국 증시가 애써 이걸 다 외면하고 있어요. 계속. 네. 네. 금리 자꾸 상승 누적되면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금리 상승의 이유가 경기가 좋아서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국 부채보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여기 텔레그램 보다 보니까 트럼프가 트위터 하나 날렸나 봐요. 자기 SNS에. 애플이 미국에 공장 안 지으면 25% 관세 때려버리겠다고. 아니 지금 저 뭐야 양희신님이 올리셨네. 6월 1일부터 EU에다 50% 관세 때리겠다고 트럼프 포효. 그리고 애플에다가도 미국에 공장 지어라. 공장 안 짓고 저 뭐 폭스콘 이런 데서 만들어가 오면 얼마? 25%. 원래 지금 면제 해줬잖아요 최근에. 근데 얼마 전에 사우디 가서 그랬거든요. 팅콕한테 왜 인도에다 짓냐 미국에 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은 있어요. 그때 저는 그때 그 기사 제목 기억납니다. 네. I had a little problem with Tim Cook. 또 성문 종합으로 가면은 미모리얼. 리틀 하면은 별로 없는 거고 리틀 네. 하면 좀 있는 쪽이야. 그렇게 핑크하고 문제점 있었다라고. 예, 78페이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그러니까 트럼프도 이제 약간 이제 뒤로 물러서고 뭔가 잘 되는 분위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흥분해서 팍 올랐는데 트럼프 아시잖아요. 우리 트럼프 이렇게 경험해봤잖아요. 이러다 방심할 때 뒤통수 한 방씩 다 때리거든요. 지금 일기 때도 사실 그랬어요. 럭비공 같은 그 지금 하버드하고 싸움 난 거 보세요. 그러니 모든 외국인 학생들 신분 박탈. 중하계를 안 좋아하긴 안 좋아해. 그 뭐 미국의 아이비리그에도 가보면은 중국 인도계가 제일 많은데 맞아요. 중국 대만 이쪽이 그러고 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화교 출신들 보면은 막 교정에 막 포르쉐 몰고 온 애들도 있고 막 그런데 문제는 우리 한국 학생들도 나와야 되는구나 하버드 같은 데서. 그러니까 이게 참 전 트럼프 정책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쨌든 제국주의예요. 지금 하는 일 보면. 그 대학교나 이런 걸 그렇게 해버리면 사실 미국이란 나라가 어쨌든 이제 그 교육도 있을 텐데 이걸 스스로 좀 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트럼프라는 사람 자체 예측도 안 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최근에 또 금리가 올라서 이것도 걱정인데 트럼프는 금리 낮추기를 또 되게 원하거든요. 근데 본인 스스로가 금리를 올리는 정책을 좀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유럽 얘기도 하셨고 지금 애플도 지금 저도 이제 속보로 봤는데 결국 트럼프 입장에서는 금리 오르는 게 제일 일단 정말 불편하거든요. 그럼 뭐를 하냐면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10년물 4.47까지 내려와 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때려버리는 거예요. 때리면 이게 그러니까. 유럽이나 애플 때리잖아요. 금리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런 걸 또 역용하는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 그러니까 시장을 마냥 낙관해서는 안 되고. 환율은 또 튀어버리네. 예. 어.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정반대로 투자하자. 정반대. 낙관할 때 조심하고 이 이슈로 또 빠지겠죠. 그러면 그럼 또 투자 준비하자. 이럴 때 또 맞서셔야 돼요. 그러니까 망할 것 같으면 사시고 관세 때문에 이건 트럼프의 작전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가 또 선물 줘서 팍 오르면 흥분하지 말고 기다리고 그래야 됩니다 지금. 지금 염희석께서 말씀하신 그 전법으로 지금 수십 년을 버텨온 형이 여기 있잖아요. 네? 형도 언제 한번 옷 한번 벗어봅시다. 칼빵하고 그 저 왕자 있습니다. 그 왕자. 네, 한글로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아유 모르겠다 이거 지금 오늘 미국장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이 친구들도 또 휴장 또 이렇게 주초에 휴장 끼고 하면은 조금 이렇게 후달리는 선수도 있고 해서 뭐 그거 한데 믿어보지 뭐. 미국 빠져도 우리는 좀 요새 덜 빠지잖아. 한국은 사실 반대로 뭐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어. 다만 이제 미국 대이 흔들리면 또 우리나라 아침 시초가 영향 주잖아요. 그러면 또
하락할 때는 또 반대로 기회로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지금 우리 뭐 안에서 이제 우리 PD님들이 끝내라 하는데 아, 끝내. 하나만 주소. 하나만 종목. 아, 종목이요? 예. 아, 저는 내수주. 내수주. 예. 저는 민수주. 아이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유 너무 저는 진행자로서 감동스러운 것은 오늘 대선 토론이 있는 이 시간대에도 2,200명, 2,300명 가까운 감사합니다. 분들이 또 함께 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뭐 TV 켜놓고 또 유튜브로 보실 수도 같이 있겠고. 보셔야지. 야. 그래요. 감사하고요. 자 주말 잘 보내시고 또 월요일 날 7시 어김없이 인포맥스 라이브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